도자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자금 5천만 원 해가지고요. 600평입니다. 평수는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시설만 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시설만 하는데 1억 들었어요. 여기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여기 저 지휘대, 업자가 그 다음에 뭐 덤벙하면 간소시설 이런 부분은 다 제 사비로 했고요. 여기 그 현재 지금 서 계시는 곳이요, 원래 논입니다. 논인데 여기 성토 방식이 여러분과 좀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성토를 했냐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토하게 되면은 그냥 흙만 갖다가 붓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는 포토 50cm를 걷어내고 모아두었다가 걷어낸 그 자리다가 1m를 성토를 했어요. 마사토로. 그 다음에 걷어낸 포토를 다시 거기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시 포토 50cm를 걷어가지고 넣고 그 외부 흙 1m를 갖다가 성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은 나무 라인마다 유공간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숨구멍이 있고 그 앞 뒤로 해가지고 완전 숨구멍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티귿자 연상하시면 돼요. 티귿자.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지금 여기 토양을 갖다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이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땅을 갖다 구입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쪽 그 질소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옥수수 있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땅에 힘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호밀 있죠, 호밀을 뿌려가지고 한번 갈아 엎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땅 작업만 2년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 분들은 나도 보니까 저 전주 가니까 가도 논에다가 식재를 했더만 괜찮더라. 근데 제 뒷사정을 알면은요, 한 2년 동안은 땅을 어떻게 놀린 거죠. 자, 그런 저기로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토탈 해가지고 1억이 사업비만 1억 저기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토공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크레인 펜이죠, 펜하고 도자하고 하루씩 쓰는데 거의 보면 한 일주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씩 들어가요. 왜냐면 기름값, 그 다음에 일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거의 토공비만 해가지고 흑가까지 포함해서 3,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놈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네, 미친놈입니다. 저는 철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한 거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시설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송천동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송천동 노지에다 하니까 수학기 때는 세드로 전쟁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거기서 보시지만은 폭죽 있죠, 폭죽. 그게 중국산인데 35연발짜리입니다. 1년에 제가 폭죽으로 사용되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폭죽으로만 터뜨리는 돈이요. 그게 이제 새쫓는용이에요. 새쫓는용. 새쫓는데 폭죽으로 50만 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뭐냐, 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린재 있죠, 노린재가 보통 보면은 벌레 피해에서 가장 많습니다. 뭐 유리나방도 있고 수나방도 있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열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뭐냐,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가장 많은 거 톱다리 개멸이 노린재, 그 다음에 갈색 노린재, 그 다음에 썩통 노린재. 제가 이 노린재만 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 돈이 안 돼요, 돈이. 열매를 딸라고 하면은 전부 다 찍어놨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한 것이 2014년도부터 14, 15, 16, 17 4년 동안 하면서 터득한 것이 아까 그 트랩 만든 거 있죠. 그 트랩을 갖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첨해가지고 나눠드릴 거고, 그런 노린재 피해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방충망을 했습니다. 방충망을 했고, 현재 지금 위에는 현재 지금 이게 다 열린 상태예요.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햇빛가림 때문에 꽃눈 형성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저는 5월 초에 수확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가온이 아니고 무가온 상태에서. 왜? 여러분들 체리 가격이 가장 비쌀 때가 어느 때냐, 5월 초 미국산 수입되는 가격이 키로당 5만원씩 판매가 됩니다. 소비자가로. 그러면은 6월 초에 제가 판매를 할 때 저는 3만원, 평균 3만원 정도 받아요. 3만원 받을래? 5만원 받을래? 5만원 받고 싶죠. 그래서
포커스 자체를 6월 초에 맞춘 게 아니라 5월 초에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나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 기관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논에다가 무슨 체리나무를 심어 미친놈, 이렇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고안해낸 것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에어포트 보이시죠? 에어포트. 이 에어포트가 그냥 에어포트가 아니고요, 대목에다가 세 가지 품종을 접을했어요. 세 가지 품종. 각각 세 가지 품종이 뭐냐면은, 한쪽 가지는 노란 체리, 한쪽 가지는 빨간 체리, 한쪽 가지는 검은 체리. 근데 막상 이것도 해보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 왜? 수확기가 조생정, 같은 조생정이어야 하는데 하나는 조생정이고 하나는 만생정이야. 야는 만생종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못 줘요. 왜? 조생종을 못 따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화분 재배는요, 전부 다 기세라 5번입니다. 기세라 5번. 기세라 5번 대목에 그 접목되어 있는 것이 보면은 세 가지 저기가 접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갖다 생각을 했냐면은, 체리만 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농장에 오시는 손님이요, 에어포트 체리 보면은 열려 있는 거 보잖아요. 바로 돈 나옵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30만 원이면 되겠냐고. 왜? 저는 3년을 키웠어요. 3년을 키워가지고 열매 한 10개 정도 달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삽니다. 바로 트렁크 열고 집어 넣어버려요. 이거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비료푸대 있죠? 바닥에다 비료푸대를 깔았어요. 가지고 뿌리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완전히 뭐냐면은 이 하나의 개체예요. 그리고 이 화분 재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반드시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화분 재배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물 관리예요. 물 관리. 매일 물을 줍니다. 저는 매일. 언제? 아침 7시에 얼마씩 2리터씩 물을 줍니다. 저 2리터 갖다 재가지고 제가 저기다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화분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한 주당 30만원, 2년차 됐을 때 20만원, 그 다음에 묘목 만들어가지고 10만원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 사실 체리 농사지면서 열매만 팔 게 아니에요. 묘목도 만들어서 파는데, 요즘에 육묘 등록업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해야겠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앞으로 이제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에어포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작업을 있게끔 한 것이 누구냐면, 누구의 코치를 많이 받았냐면은, 아까 강사로 수고해 주신 가재골 함양 있죠. 각도라든가 이런 분지 각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차원, 이런 부분들은 가재골 함양에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은요, 2년 차입니다. 아니, 올해 3년 차. 올해 3년 차. 근데 저도 잘못 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작년에 또 다시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자, 제가 이쪽으로 안내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일로 오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막걸리 트랩이에요. 예. 막걸리 트랩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막걸리 트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벌레는요, 나방류 종류는 이 막걸리 트랩에 거진 다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면은 막걸리 뭐 줘야 돼요? 예, 막걸리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막걸리 값이 겁나 들어요. 폐막걸리 해가지고 5,000원씩 이렇게 팔긴 하는데, 저는 여기다 또 뭘 넣냐면은요, 여러분 뜬물 있죠, 뜬물. 네. 쌀뜨물. 예. 이 막걸리 있는 상태에서 이게 빨리 말라요. 쌀뜨물을 갖다 넣어주면은요, 이게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설탕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단내가 나야 벌레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 갖다 설치를 했고요. 또 중간에 보면은 끈끈이 롤 트랩이 있어요. 끈끈이 롤 트랩. 여기 지금 아마 테이프 감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벌레들이 반응을 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벌레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응애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시설에서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 라인 자체를 관수 라인을, 관수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물론 이제 관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응애를 쫓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 7시가 되면은요 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수가 다 돼요. 근데 그 보시면 에어포트까지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포트 쪽만 응애 피해가 있었습니다. 즉 매일 살수를 해주게 되면은 응애가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막걸리를 얼마나 주세요? 예, 보통 보면은 여기에 한 이 정도까지 채워집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막걸리만 넣는 게 아니라 막걸리 값 비싸다고 했잖아요. 뜬물 섞어서 넣어줘요. 그럼 걔들이 빠져 죽는 거네 여기는. 예, 빠져 죽습니다. 갖다 나가진 않아요. 나가는 것도 나가겠죠. 나가긴 나가지만은 빠져 죽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벌레는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쪽에서 하시면은, 자, 이거 일반형, 사실 이것은 전문이 가재꼬리 전문인데 차폐예요. 차폐. 제가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묘목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접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접목 그 해에 6월 말 정도에 가서요 한번 잘랐어요. 이렇게 왜 잘랐을까요? 두 가지 받으려고. 예, 그렇죠.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 한번 잘랐습니다. 그러면요 6월 말에 자르면은 반드시 몇 개가 터져 나온다. 3개, 4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보세요. 자,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굵기가 비슷하죠? 이 두 개만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애시당초 묘목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벌린 상태에서 양쪽의 주관을 형성한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 1단을 받는데 충실해야 했었어요. 또 가재꼴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욕심이 생겨요. 왜? 이게 2단까지 받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밑에하고 위에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세력이 위에가 더 굵어져 버렸어요. 이 Y자 8m는요 항상 굵기 순서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 보다, 여러분들 가만히 가지 주지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밑에 것보다 위에 것이 더 굵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해, 즉 식재한 후에 무조건 첫 단만 받으셔야 돼요. 욕심을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실력을 내야 되네.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2단을 받으실 때는요, 제가 지금 2년차, 이제 작년에 2년차 했잖아요. 잘 자랍니다. 왜? 이제 어느 정도 딱 그 뿌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2단, 3단, 어떤 것은 4단, 어떤 것은 5단까지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첫 해에 1단만, 두 번째 해에 2단, 3단, 힘 좋은 것은 4단, 어떤 것은 여러분 보시면 5단까지 간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화석이 형성이 이제 올해 화석이 형성이 되고 이쪽 부분에 약간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숨짓기 아시잖아요, 숨짓기. 저는 이 숨짓기를 왜 제대로 못 했냐면은, 관리하는 농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송천동 있죠? 거기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보면은 그 화석상 단가지 형성이 상당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이고, 여기가요. 내비 찍었어요? 예. 여기 농가예요, 농가. 예, 농가, 참, 이 농가에서, 예, 맞아요. 아니. 농 가운데 있어요. 밑으로, 지금 밑으로 지금 오시는 길이 어디예요? 예, 왼쪽 가지고, 기찻길 통과하셔가지고, 좌측으로 오세요, 좌측으로. 예, 가장 높은 하우스입니다. 예,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 우리 교육생이라 제가 전화 받은 거예요. 강사님 질문 있는데. 예. 일단은 이래 받았는데 2단 받을 때는 우리가 주간을 갖다가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잘라봤습니까? 보세요. 1단 받았죠? 2단 여기서 잘랐죠? 나오죠? 큽니다. 6월달 또 나와요. 가요. 7월달, 8월달 또 나옵니다. 아니, 네. 그래서 한 번씩 커팅을 해주죠. 주간이 이제 받을 때마다 주간을 커팅해가지고 받습니까? 그럼 아상 처리해 받습니까? 아, 여기 저 2년 차 때는요, 아상 처리할 필요 없이. 왜냐면 2년 차 때는 두 번째 받을 때 야는 자동으로 여기서 자르게 되면은 눈 하나 올라가죠. 네. 주간이 올라가겠죠. 나옵니다. 세 개는 기본으로 나와요. 그러면 잡아주고 야가 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잖아. 한 번 더 잘라요. 칸칸에 이제 예. 잘라서 받나 말이죠. 자르면은 다시 또 나옵니다. 예, 예. 또 올라가죠. 하나 잡죠. 자, 여기서 또 잘랐습니다. 잡고 올라오고. 아니, 자르고 잡고 자르고 잡고. 그리 안 하고 주간을 쭉 쉬어가지고 이 꽃눈 딱 아상 처리해 잡으면은 아니 그 따고 이렇게 주간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아하,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고 퍼져 나가죠. 하나 올라갑니다. 해보집니다. 맞고. 즉 뭐냐, 일 자체는요, 수영을 구성할 때까지는 이 일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하나 질문. 네. 여기 커트하고 여기 커트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 언제 시기적으로 자, 언제 이 하시나요? 시기는요, 이것은 커트한 시기는 작년에 한 거고요. 아니, 올해. 계절 월로. 아, 그게 보통 보면 6월 말에 한 번씩 커팅을 해줘가지고 지금 그냥 1년 그대로 놔두면은요, 작년에 제가 가재권한테 빠따 맞았습니다. 네. 왜 맞았냐?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굵어져. 가지고 그냥 끝에까지 다 굵어져. 이것을 6월 말에 한번 집어가지고 닫아놓은 가지를 더 얇게. 자, 낚싯대 여러분 생각하세요. 낚싯대. 낚싯대 손잡이. 보시면 낚싯대 같이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이 뭐 한다? 결과지 자체가 더 굵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요, 제가 그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좋은 자두 안동 다주지 사립형을 봤어요. 결과지가 보통 이 굵기입니다. 이 굵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너무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대로 얇게 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같은 해 자르는 거예요? 이건 이듬해 자르는 거예요. 이건 올해 자른 거죠. 올해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여기까지는 작년에 만들어진 적이고요. 즉, 한 번 더 자른 거예요. 네. 자, 그럼 또 저쪽으로 또 가실게요. 여기도 6월에 자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6월 말 정도에 이 작업을 해줍니다. 제가 왜 이쪽으로 모시냐면요. 볼트가 그래야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공간 만드실 때, 유공간 작업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쪽 송천도에서 실수한 것이 숨구멍을 안 냈어요. 숨구멍을 안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통을 시켜줘야 돼요. 뭔지 이해가시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몰라가지고 송천동은 그냥 갔다가 열심히 파가지고 유공간 묶고, 그 다음에 부직포 씌우고, 그 다음에 자갈 씌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유공간 작업은 양쪽이 다 맞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구멍을 반드시 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제가 왜 이쪽으로 모셨냐면요, 에어포트를 그냥 밑판을 빼고요, 밑판을 빼고 다이렉트로 땅에다 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랬던 놈이 1년 되니까는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즉 뭐냐, 에어포트의 장점이 우리가 그 단근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보면 화분은 뿌리가 돌아요. 그래서 세력이 다운돼 가지고 뭐 힘을 못 쓰는 어쩌네 저기 하는데, 에어포트의 경우는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나무 이 수세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갖다 하시려면은 백재배는 뿌리가 돌아요. 그러죠? 그런데 에어포트를 갖다 했을 때는 이걸 그대로 갖다 심어 놓기만 하면은 제대로 쭉쭉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지금 저기 한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왜 나무를 이렇게 키워놨냐?
제가 여기가 지금 그 고가 6m입니다. 중방이 4m고요. 그러면 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열기가 과연 얼마만큼 버티나 해가지고 이 높이를 갖다 그대로 한번 키워봤어요. 이쪽 줄만. 그리고 이쪽은 단독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작년에도 사실 여기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유동팬이 있어요. 이게 2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유동팬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저기 갖다 해주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실질적으로 맨 위에 같은 경우는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까지. 그냥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키워놨고요. 지금 이게 기사라기 때문에 화분 같은 경우에는 꽃눈이 일부 그 주간 부분에는 현재 지금 꽃눈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농장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농장으로 가져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물을 제때제때 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그 관수 자동 시스템이 없으면은 화분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유념을 갖다 해주시고요. 몇년 차예요? 네? 요거 몇 년 차예요? 예, 똑같은 이쪽 나무하고 똑같은 거. 2년 차이고. 예. 그냥 올해 3년 차죠. 땅이 좋네. 예. 지금 뭐냐면은 땅을 만들어 놓고 해야죠. 제가 이따 그 송천도 가가지고 다시 강의를 할 건데 땅을 만들지 않고 갖다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8년 동안 해도 수확 못 오는 데 있습니다. 예. 8년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야 이런 땅이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갖다가 제 농장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1구역 같은 경우 아까 1구역 있었죠. 밀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또 따라서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폐가망신합니다. 사람이 몸이 고생해요. 몸이 고생. 저는 여기 와서 이럴 때는 진짜 편해요. 왜? 나무 넓죠, 간격. 근데 막상 해보니까 4에 4m. 이것도 좁더라. 제가 보기에는 6에 4. 나무 간격 이 8m는 6m 정도. 지금 현재 4에 4인데 6에 4 정도는 해줘야 이게 좀 콜트 같은 경우는 버티겠더라. 근데 이제 기세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남겨놨죠. 한쪽만 남기는 이유가 기세라가 수세가 약하대요. 앞으로 열매를 갖다 수확할 때쯤. 그래서 한쪽만 해가지고 엇갈려가지고 현재 지금 한쪽을 더 심어놓은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잠깐만, 유공간은 파크로 물 빠짐이 어떻게 돼요? 야, 아까 제가 그랬죠. T자형이라고. 예. 이 라인마다 다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쪽하고 제 논하고 그다음에 이쪽 옆에 논하고 단차가 1m 나요. 그러면 70cm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구멍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하니. 물 빠짐이.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물 빠지는 건 없어요. 왜? 제가 물을 어지간하면 안 줍니다. 여기서 땅이 흡수될 정도지 막 비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하우스가 닫혀요. 비 오면은. 네. 겨울이니까 지금 열어놓은 거고요. 왜?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걸 하니까 문제점이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이파리 달려있죠? 예. 낙엽이 잘 안 지고 끝까지 버텨요. 네. 제가 이거 보니까 한 개를 갖다가 참 지을 때 1한 작업을 해가지고 한 개가 안 부족해요. 뭐요? 아니 개태기가 예. 더 높이 하든지 예. 아주 더 올려가든지 하든지 한 개가 안 달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사업을 받을 때요,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체리 농가들 하우스를 보여줬어요. 야, 체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위에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근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준하냐, 표준 설계도. 예. 그렇게 해서 별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아니면 1억을 놓치는데? 1억 기사를 갖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한 거고, 나중에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올해 더 해봐야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중으로 하니까 먼지도 많이 껴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 벗길 생각이에요. 네, 여기가 논 땅이기 때문에 비 오면은 물 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겠죠. 예, 또 땅을 갈아놓으셨는데 예, 당근을 위한 건지 그리고 또 보호를 한 건지 예. 제가 해보니까는요, 나무가 여기서는 막 더 크면 안 돼요. 그 당근을 위한 그 밭갈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호밀 있죠, 호밀. 제가 호밀을 갈아 엎었어요. 예, 갈아 엎은 저기고, 뭐 이렇게 저기 한 것은
결국 이제 역할은 당근 역할이 이제 바로 그 세력을 갖다가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화석이 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로 갈았어요? 택산 갈았어요. 저는 관리기로 갈았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 지금 요문 그 기세라점입니까? 아니요, 다 콜스입니다. 그러죠? 예. 이게 기세라 아니잖아요. 예, 기세라 아닙니다. 기세라라고 하셨어. 아니야. 기세라는 저쪽 두 번째 라인만. 한 줄씩 심어준 데만 기세라 라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콜스입니다. 예, 여기가 기세라입니다. 이 라인만 기세라예요. 계란을 좀 많이 컸다 이래가지고 내가 의심을 해가지고. 홀트는 저렇게 커요. 이쪽 왼쪽은 콜스예요. 그러니까 다도 하나고 이 정도하고 저 일본 나가 전념하고 차이가 안 나요. 박 선생님, 이 각도가 지면에서 네. 그 지지대의 각도가 지금 몇 도인 거예요? 거의 이게 예, 상당히 재봤어요? 높은 것 같은데. 68에 이게? 68도? 예.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한약 찌꺼기예요. 한약 찌꺼기. 왜 한약 찌꺼기를 주냐? 그 한약 찌꺼기를 주는 이유는요, 지렁이 먹입니다. 토양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어요. 쿠바에 있는 사람을 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유기농에 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 토양에 지렁이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유기농이에요. 지렁이를 갖다가 하게 되니까 뭐가 있냐? 두더지죠, 두더지. 여기 두더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더지가 그 구멍을 이렇게 그 굴을 뚫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두더지가 조금 장점이 좋아요. 왜? 뿌리 자체에 뭘 해준다. 공기를 갖다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중점이 뭐냐? 지렁이를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여름 되면은 뱀도 많습니다. 왜? 그 두더지 잡는지 하여튼 멋지는 뱀도 많아요, 여기. 예. 아니, 저는 수집병은요, 거의, 원래 이제 긁어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해요. 아주 긁어내서 다시 이제 그 톱심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도포제 있죠, 도포제. 도포제 톱심 페이스트만 하게 되면은요, 잘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 먹물 섞어 보십시오, 먹물. 먹물 섞으면요,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먹물 넣고, 그 다음에 뭐 자담 오일 넣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살균제 같은 거. 예,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그 톱신에다가 먹물 좀 넣어서 하면 괜찮습니다. 실바쿠가 상당히 좋은데, 실바쿠가 단종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균기 섞어서 관계를 또. 네, 그러겠죠. 선생님, 이게 주지 단차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50cm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줄여가지고 40cm 정도 했어요. 일단은 높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자체는 여기서 제가 할 때 여기에 이 시설 저기 하면서 보시게 되면 한 70cm 정도 되겠죠. 70cm? 예. 그리고 그 위부터는 40cm 예, 그렇습니다. 간격으로? 예. 많이 해놓으셨지. 이거 뭐. 자, 여기에서요. 아까 맨 앞에처럼